친명파의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자연히 친명 정책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친명파 지도자들은 영의정, 김유, 예조판서 김상원, 그리고 이조판서 최명길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은 철저한 친명 노선을 밟았습니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중원에 패권을 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유일한 황제국으로 영원히 중국을 지배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나날이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금은 맹렬한 기세로 힘을 키우며 명나라를 흔들었습니다. 영원한 권력이란, 영원한 강자란 없는 법이죠. 누가 봐도 명나라는 지는 해, 후금은 뜨는 해였습니다. 우리 칸께서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한다. 명나라와 손을 끊고 우리 후금과 함께 해라. 그 입 다물라! 왜시야? 전하, 명나라는 우리의 오랜 우방입니다. 지난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찌 명나라와 손을 끊고 후금과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어찌 친구를 버리고 원수와 손을 잡는단 말입니까? 그러합니다, 전하. 나 또한 경들과 같은 생각이야. 그대의 칸에게 전하라. 난 그 제의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고. 어디 두고 봅시다.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1627년 후금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호란, 정묘호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조선은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황제폐하의 칙서를 가져왔어. 지금 뭐라고 했어? 황제폐하? 지금 후금의 왕을 황제폐하라고 부른 거요? 후금이 아니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은 청나라요. 후금이건 청나라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대체 어째서 너희 나라가 황제국이라는 거냐? 나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에게 고한다. 우리 청나라는 이제 대륙을 경영하는 황제국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선은 명나라에게 그래왔듯이 우리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받들도록 하라. 이 무슨 망발이오? 중원의 황제국은 단 하나, 명나라뿐이오. 그 잘난 명나라도 가만히 있던데 왜 그럴까?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 이제 청나라 세상이라는 걸. 난 인정할 수 없다. 청나라 왕에게 전하라. 우리 조선은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따라서 청나라 왕을 황제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래도 조국이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준 건데 당신들은 고마움을 몰라. 조국? 조국이라고 했어. 비키시오. 당신 조선 사람이요? 비키라니까. 난 청나라 사람이야. 난 청나라 황제의 역관이야. 이 코딱지만한 나라 난 모른다고. 결국 조선은
청나라가 내미는 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636년 겨울 청나라는 다시 조선을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결국 인조는 조정 대신들과 함께 한양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40일간 농성하며 청나라 군에 대항하지요. 그러나 중과 부족. 결국 인조는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적국의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려야만 했던 거죠.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김상원을 비롯한 적합파들을 맹공격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적합파가 나라를 망쳤다. 친명, 친청,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인가? 백성들의 생명보다 안전보다. 당신들이 보기에 나는 앞뒤 꽉 막힌 명분론자겠지요. 하지만 조선의 임금은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기는 하지만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며 자란 자식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자식들이 과연 아버지를 배신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경복궁에 가보셨습니까?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법궁치고는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하지만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식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 집을 크게 지으려 할까요? 경복궁의 담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낮습니다. 임금이 사는 곳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왕조 500년간 그렇게 밀란이 일어났지만 단 한 번도 백성이 임금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담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을 만큼 조선의 임금과 백성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선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안정되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기초는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를 잊지 않는 도리, 부당한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 그리고 설령 패배가 자명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결기. 그것이 없다면 국가는 무너집니다. 나는 조선의 기초를 지키려 했습니다. 만약 이 목숨을 버려 그 기초를 지켜낼 수 있다면 몇 번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는 조선의 선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어야 하죠. 김상원이 보았을 때 청나라의 무릎을 꿇는 것은 영혼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은 고깃덩이에 불과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김상원과 대립했던 주화파의 거두 최명길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